중고차 왜 팔 때는 싸고 살 때는 비싼 거죠? 안녕하세요, 이그재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고차의 상품화 과정과 판매되는 과정입니다. 다들 차를 사거나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보통 중고차를 본인이 판매하실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왜 그럴까요? 딜러들이 마진을 빵빵하게 얻기 위해서 헐값에 사드린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중고차 딜러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다른 거지, 좀 더 싸게 좋은 물건을 들여오고 싶은 게 사실 본심인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좀 싸다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고차 딜러가 소비자에게 매입을 하게 되면 성능 검사라는 걸 맡게 됩니다. 자신이 매입해온 중고차에 성능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 또는 교환이나 용접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자신이 매입해온 중고차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이는 판매를 하기 전에도 필요한 과정인데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때 그 차에 이상 여부가 있는지, 교환 여부가 있는지, 사고 기록이 있는지 당연히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거라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공짜로 해주느냐?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성능도 이제 성능장에서 돈을 받고 이제 검사를 해주는 거죠. 보통 지금 33,000원 정도 가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능보정보험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 성능보험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영상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성능 비용이 33,00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성능보험비가 더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중고차를 들여왔을 때 꼬질꼬질한 상태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중고차라도 이쁘게 해놔야지 사람들이 이제 타고 싶고 그리고 깔끔해야지 타고 싶은 이야기 들잖아요. 외관상에 흠집이 있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경우에는 이제 색을 칠해야 되잖아요. 판금 도장 비용이 보통 한 7만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한 판당에. 정말 외관상이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타면서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문콕도 좀 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고, 본인이 찍힌 적이 없지만 뭐 돌방울 맞았다거나 약간 길에 험한 데 다니다가 뭐 이렇게 좀 찍힐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광택을 내야 됩니다. 광택도 이제 광택장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0만원이나 약간 더 나오거나 그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실내 클리닝을 맡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내 클리닝 비용이 한 12만원. 그리고 만약에 뭐 시트가 좀 찢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시트 보건비가 또 추가로 들죠. 그리고 부가적인 이제 소모품들, 엔진 오일을 간다던가, 타이어 마모가 좀 심해서 새로 간다던가, 백미러가 깨져 있어서 새로 간다던가, 이런 기타 부가적인 비용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이제 중고차를 판매하실 때 좀 더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이 정도의 가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판매를 해야죠.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사온 가격보다는 높아야죠. 그건 당연히 또 사람마다 다르겠고 차 금액대마다 또 다르겠지만, 보통 한 50만원은 차익으로 남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비싼 차량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남기겠죠. 그러면 이제 상품화 과정을 거치고 50만원을 업해서 또 그 가격에 파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한 발 남았다. 또 뭐가 추가되냐면은, 차주가 직접 소비자한테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사실 이렇게 알선을 해가지고 다른 딜러가 그 매물을 그 차주한테 받아서 알선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매물들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딜러들끼리 차량을 올려놓은 전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소비자님에게 맞는 매물을 찾는 거죠. 그래요, 이제 알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받아야 되죠? 알선을 했으면 그냥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런 알선 수수료가, 이것도 자기가 정하기 나름인 건데, 못해도 50만원 이상씩은 또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0%의 진리는 아니에요. 딜러분들마다 다 방식이 다르시고 판매하시는 금액적인 부분도 다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50만원 이상에서 80에서 한 100까지, 그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100까지 더 많이 남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00을 넘어서 이제 200 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 이상으로도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보통 이제 허위 매물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속아서 오신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덤탱이를 씌워서 파는 경우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종종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팔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제가 그분들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잡담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처음 사온 가격에서 상품화 과정에 드는 비용과 플러스 상품을 사온 사람, 사온 딜러의 50 플러스 이제 알선 해주는 사람, 알선 딜러의 50 이렇게 상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150에서 한 20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고차 시장에 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은 아래쪽에 이제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잘 확인해서 답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